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또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고 군사 기밀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점도 이번에도 꼬집었습니다. 거기다가 100일 동안 112억 원이 든다면서 예산 낭비다,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예. 민주당에선 그래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민주당이 대부분 다 양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그전에 계속 특검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권 문제였어요. 제3자 추천안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문제를 삼다가 그걸 양보해서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예.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외환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외환은 빼달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뺐어요. 축소해가지고 5개로 줄였고요. 규모도 90명이었는데 7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기간도 130일까지 돼 있는 걸 100일로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의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래도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또 협상을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 수사 내용 기밀 얘기도 하던데 기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것도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냐면 수사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브리핑할 때 이런 기밀상 군사 관련된 내용의 어떤 수사 내용은 브리핑에서 빼게 했어요. 그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도 만들어놨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부분 구속돼 있고 법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일단 본인부터 아직 수사가 안 끝났어요. 최상목 대행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총리 또 이상민 장관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요 예를 들면 뭐 군사령관들 전직 그리고 김용현 장관 그리고 전 노상원 정보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만 돼 있지 다른 관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그 종이 A4 용지 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사가 필요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서로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의 뭐 수사가 다 맞춰진 것처럼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네.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내란과 관련돼서 전체 규모의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 선포하는 과정에서 누가 연관돼 있는지 검찰, 경찰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고 있어서 본인이 연관된 법에 대해서 특검법에서 거부하는 것도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저는 다음에 또 민주당이 발의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내용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짚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 이번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 최다인데 이게 너무 적극적인 권한 행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인데 네. 야당에서 너무 무리하게 쟁점 법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로 읽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란 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이란 그야말로 민생 법안들이거든요. 예. 여야가 서로의 어떤 이념이나 강령 갖고 부딪히지 아니할 법안들은 지금 계속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이전까지 아주 첨예하게 당과 당이 부딪히던 그런 쟁점들을 굳이 권한대행 체제니까 사실은 뭐랄까요 권한에 직접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쟁점 법안을 계속 내라. 이를테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얼만큼 잘못된 어떤 여론조사를 갖고 이 의혹,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나, 이걸 다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이 선거의 직전에 이런 어떤 행위를,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들여다봄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불리해질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7개나 된다가 아니라 7개나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권한 대행 체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시 민주당이 해도 늦지 않는데, 이 권한 대행 체제로서 무리하게 그냥 다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1차 땐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사실 자체 특검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세 번째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김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격양된 반응이었고요. 미리 네. 경고했던 대로 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네. 사실 곧바로 탄핵에 강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줄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적 피로감도 없지는 않은 것이고, 또 역풍이나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탄핵보다는 특검법을 다시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이것으로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금 예전보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절박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할 경우는 수사가 되지 않았던 자녀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뭐 외환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자녀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봤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최대행 거부권 행사에 국민의힘은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결단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꼭 최상목 대행이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모두가 꼭 그렇게 기대하고 몰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선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때와 달리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건데요. 민주당이 최대행 탄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이유,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됐던 이 지지율 때문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3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권 후보 중에 김문수 후보가 1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적합도 1위기는 하지만 30%대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좀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그 후보군들 다 합쳐서도 이재명 대표 반도 지지율이 안 된 때가 불과 얼마 전까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을 합치면 물론이고, 김문수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활화선처럼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자리에서도 많이 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힘없는 야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여당 압도적인 국회 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줄탄핵이라든지 입법 폭주라든지 특검 폭주, 예산 폭주를 통해서 국정을 굉장히 혼란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는 뭐 그냥 거침없이 탄핵을 했는데,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전 김민석 의원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지지율이 아니었으면 김민석 의원도 완전히 탄핵 굉장히 좀 강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결국은 어떤 특검을 또다시 제재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은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그냥 그 탄핵을 지금 현재 하고 또 특검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